자, 오늘 공부할 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이다.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권리관계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뭐 분묘기지권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권리관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하는 것. 4가지 서식이 있는데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검세, 실수. 그 다음에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는 2의 서식은 벽면만, 1의 서식은 벽면, 도배 모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확인설명서 서식 시험에 한 문제 잘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12일까지 설치되고 20년 지난 거 이런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분묘기지권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는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해도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청구한 때는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날로부터, 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야 된다.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취득자익증명. 농지법에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게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다는 거.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된다. 단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됩니다.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면은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해제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 계약서, 종이문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법무사 등기 신청 대행보수를 할인해줍니다. 얼마 할인해주는지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30% 할인해주고, 금리는 0.2%인데 단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안전하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편리하다. 경제적이다. 이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는 금리를 할인해 주니까, 편리한 거는 종이문서 없어도 되고요. 하니까 편리합니다. 종이를 안 적어도 되니까. 또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해보면. 안전한 것은 신분증 외에 또다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나와 있는데, 32번에 동그라미 6번 있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관,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이죠? 3년 X 3년. 2년입니다. 의무기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제도 제가 앞으로 다음 비교해서 프린트 내드릴 건데 5개 법률에 있다고 했습니다. 방치하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대하면 7%, 변경한 경우 5%입니다.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라고 7%가 아니고. 4번입니다.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행강력은 부과기준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이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격 100분의 10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선매제도 틀린 것은 30일이 아니고 선매는 자, 암기 프린터 45번에 4번부터 8번까지 1월이 5번 나옵니다. 이신청, 매수청구,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동지,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이죠. 1월. 암기 프린터 35번에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5번이 정답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이하가 되려고요. 다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려죠. 5%라고 100분 5% 이하가 되려입니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개황조사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4번이 아직은.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틀린 거 되는데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완전 상습범이잖아요. 암기 프린터 47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옵니다. 이중 등록 포상금 안 나옵니다. 포상금은 이중 등록 안 나오고요.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암기 프린터 28번 맞아요? 28번 그 맨 밑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시공시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은 해도 포상금 지급 안 한다고요. 신고해도. 무죄 판결. 무죄 판결. 포상금 나오죠. 합의, 배분망고에 관한 합의 없으니까 25만원씩 주는 거죠. 두 명이 같이 신고했잖아요. 각각 5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하잖아요. 균등하게 25만원씩. 그 다음에 불기소 포상금 안 나옵니다. 불기소. 답은 1번이네요. 각각 25만원씩이죠.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니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3+1.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임의적 취소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이거는 임의적 취소. 3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과태료 1회 처분을 받고 또 업무정지. 이 과태료 없어도 어디에 해당돼요? 이거 기억에 해당되잖아요. 기억에. 과태료 없어도 2+1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1이지만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됐으니까 절대적 취소라고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암기 프린트 42번에 있나요? 42번에 12번부터 42번이 아니고 44번에 있네요. 44번에 12번, 13, 14, 15번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가태료, 최근 1년 이내에 3회에 가태료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리면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는 2번이네요. 2번. 확인설명서, 거래 예정금액 기재해야 됩니다. 대권, 금세, 실수,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죠. 등기된 임차권은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기재상에 기재합니다. 등기 안 되는 임차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 법료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실제 권리관계에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거는 얼구가 아니라 갑구죠. 소유권 외가 얼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제외한다고요? 왜?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한다고요? 지금 통계가 보면 아파트에서 불 나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겠어요? 단독주택이 많겠어요? 통계가. 단독주택이 많다고 나와 있어, 통계가. 아파트는 소화전, 비상벨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고, 요즘은 아파트에는 무조건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부 다, 요즘은 거실이고 방이고 다 그게 물 나오는 건지 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주방 위에도 보면 뭐 설치되어 있죠. 스프링클러라고요. 그 아마 물 나올 거예요. 제가 실험해 보려고 하다가 안 해봤어요. 그게 나이탑불 갖다 대고 있으면 아마 물 터지면 물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하고 아파트 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지 제가 소방서에 있는 분이 제 인터넷 강의 듣고 전화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아파트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방하고 거실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로 되어 있대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효기간이 10년이래요.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대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감지형이 있고 열 감지형이 있대요. 연기 감지형이 더 좋다더라고요. 열 감지형은 불 나가지 뜨거워야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이네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을 기재한다. 요즘 아파트는 가스, 계량기, 금치마루 집에 와요, 안 와요? 요즘은 안 와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아마 그 유리창이 아니고 그 뭐 있지, 문에다가 서브 붙여놓고 이렇게 옆에 보면 적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적어서 내놔야 되죠. 요즘 아파트는 아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안 오고 어떻게 알고, 우리 여천가 알고 부과했냐 물어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다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나 봐요. 그게 홈 오토메이션이잖아요. 이런 거 기재한다고요. 자금 조달 계획하고 실입주 여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되죠. 상업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초과하든 안 하든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3억 이상만 했거든요. 지금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 1번. 이자간이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말이에요. 올해 2월 달에 판례가 변경됐다고요. 이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간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이라도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임대차 신고해야 될 사항, 요거는 지금 요약집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일 날 공포된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인데요. 이게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할 때 중이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해야 된다고요. 근데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개업공개사님들은 불안해하더라고. 이게 전월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현금영수증 다 발행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개업공개사들은 한 1억 정도 벌어가지고는 세금 거의 한 푼도 안 냅니다. 비용 처리 다 하고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이 다르잖아요. 수익금액에서 비용 뺀 게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 가지고 소득세를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수익금액까지 내는 게 아니고 수익금액에서 비용 다 빼고 그 비용 빼는 게 뭐 있어요? 월세, 임대료 내는 거, 월세 내는 거, 광고비 들어가는 거, 직원 월급 주는 거, 그 외에 뭐 손님하고 밥 먹었다고 하는데 카드로 밥 먹은 거 전부 집에서 먹어도 손님하고 먹었는지 누구하고 먹었는지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금액 카드 명세서에. 그런 거 다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서 개업 못하겠습니다 하던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답 5번입니다. 즉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왜? 개업공개사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암기 프린트 13번에 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취득 또는이 아니라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모든 서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확인 설명을 위해 근거 자료만 제시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틀리고 답은 2번입니다. 권리 이게 좀 문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바람직하진 않는데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관련 조세는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되는데 현업에서는 양도소득세 묻는 거 엄청나게 많이 와요. 물으면 그냥 세율만 가르쳐주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 화면 열어놓고 그러면 그 빈칸에 물어봐야 돼. 취득시기 언제냐, 양도시기 언제냐, 이런 거, 뭐 주택이 몇 개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서 계산해 봐야 돼. 그냥 대충 말했다가는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해서 거기 나오는 금액에다가 지방소득세 10%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 지금 거의 거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지금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6월 1일 이후부터. 1주택이라도 지금 1년 미만 되는 경우는 1년 미만 돼서 팔면 70%죠. 그럼 77% 1억 남으면 7,7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요? 1년 안 넘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6월 1일 이후. 지금 세무사들도 잘 계산 못한다고 그래. 가장 좋은 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동 계산기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답 2번이라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이전시 부담할 조세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양도소득세를 설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면 되니까 미리 돈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돈 준비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하잖아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 가능하죠. 미리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문 짧은 게 오히려 어려워요. 이게 법인인계업공개사와 개인계업공개사 차이점 틀린 것입니다. 경업제한, 법인은 6가지밖에 안 되고 개인은 이거 외에도 할 수 있고 6가지도 할 수 있죠. 경업제한 차이 있고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차이가 있고요. 인장등록,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이 인감도장해야 돼요.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죠. 차이 없는 거는 5번이라고요. 고용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되죠. 5번이 답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만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나요? 50번에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0번에 4번. 매월 1회라고요. 1개월 이내에 X. 수고하셨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버텨내는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요.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무리해서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도록 조금씩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백의 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워가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지금 다 채워놓으면 갑자기 더 이상 이제 허망해지고 할 게 없으면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 올린 분들 많아요.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다음 주가 이제 이달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